아미 터미네이트 즉 ATPI 합성과 그리고 에포치 수지를 이와 블렌드해서 그의 경화 반응 및 결합 특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에포치 수지는 경화 과정을 통해서 3차원 망상 구조가 되기 때문에 3차원 망상 구조가 되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경화성 수지입니다. 그래서 이 에포치 수지의 특성은 다양한 이용성이나 뛰어난 접착력 그리고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만 3차원 망상 구조를 갖는 밀도의 가벼도로 의해서 실내 브리틀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성이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많이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하는 방법에서 크게 보분자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산성 베이직들을 첨가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강인성이 상당히 향상되는데 불구하고 이제 그 블렌드 물성이 굴곡 강도가 떨어지고 또 유리 전용도가 감소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가소성 수지 플라스틱을 에폭시와 블렌드 하였는데 강인성도 증가되었고 기회적 물성이 증진되었지만 탄성계질제에서 보이는 그러한 강인성 향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장단점을 추려가지고 이 열가소성 수지를 계집하면 잘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존에 많이 쓰고 있는 열가소성 플라스틱 PEI를 갖다가 말단에 아민을 도입해가지고 ATPI라는 걸 합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성한 ATPI는 M-페닐렌티아민하고 그리고 요 디아나일라이드를 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폴리아미시드를 얻고 이걸 다시 축각 간섭해서 아민 터미네이트 데폴리팅 마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합성한 ATPI의 진짜 구조식인데 위에서 보시는 G 플라스틱스에 나오는 물탱천하고 거의 이 중간 구조는 거의 유사하고 이 끝에 NH2가 붙어 있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성 과정은 먼저 이 디아민을 NMP에 녹이고 그리고 이 아나이드라이드를 다시 녹여서 24시간 동안 교환하였습니다. 그래서 폴리아미드산을 얻고 이것을 12시간 정도 교환하고 이제 고온에서 축각 반응에서 나오는 물을 제거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ATPI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하이드라이드하고 아민의 비를 달리해서 이 세 가지의 고분자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0.90을 증가한 것은 분자는 이 정도고 그리고 이제 분자는 19,437정도까지 나오는데 이 계산식은 캐로스피케이션에서 계산을 해봤고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PI가 리미드이기 때문에 GPC로 측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단계 분석을 이용해서 측정을 해봤는데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 정도의 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분자량이 너무 낮고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블렌드를 해보니까 정도가 너무 높아서 나중에 블렌드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이 ATPI 95를 기준으로 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합성한 PI의 IR 피크인데 제가 지금 PI 울템션의 피크를 안 가져왔는데 울템션의 피크와 거의 유사한데 끝에 이 아민기가 3,400정도에서 3,100 사이에서 나왔고 이 부분은 거의 리미드하고 비슷한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열분석을 했는데 DSC 결과 TG는 약 190m 정도 나왔고 그리고 TJ로 내열성 측정을 했는데 IDK에 한 560m 정도 나와서 내열성도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합성한 ATPI와 그리고 블렌드하는 핵수지인데 핵수지는 가장 기본적인 YL리파를 사용하였고 경화제는 NMA라고 안하이드라이드 타입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흉매는 헤돌계의 게이트 성공이라는 걸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성한 ATPI를 다시 한번 나타냈습니다. 블렌드는 저희가 합성한 ATPI를 디크로메탄에 녹여서 18% 이제 충분히 녹여가지고 이제 거기에 에폭시주를 첨가하고 이제 그 디크로메탄을 다 진공 오븐에서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날리고 마지막으로 경화제와 춘매를 투입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합성한 블렌드한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키네틱스를 보았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이 알파라든지 경화도 전환율을 구하는 그런 방법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전환율은 요 드문 실험에서 이렇게 해보면 이 전체 면적분에 이제 특정 시간까지 면적을 전화율을 구하는데 이 전체 면적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요 다이나믹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 전체 면적을 구해서 델타 H 마음대로 취하고 이제 델타 H를 구해서 알파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따른 전환율을 이제 쭉 계산해 보았는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전환율이 더 높게 나왔고 커브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오토캐탈리틱 모델이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S자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분해가지고 이제 미분값을 취해주면 시간에 따른 반응 속도의 그래프를 알 수 있는데 일반적인 자가총의 반응 상태와는 다르게 이제 피크가 두 개가 나오는 걸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크가 두 개가 나타났는데 이 두 개 각각의 의미가 뭘까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안에 블렌드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은 결국은 ATPI의 아민 말단기에 의해 반응하고 그리고 우리 기본적인 에폭시 수지의 반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그 에폭시 리트 에폭시만 가지고 이제 시간 내 반응 속도를 측정해 본 결과 이 두 번째 피크가 이제 거의 일치함을 봐서 첫 번째는 이제 합성된 ATPI 말단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 두 번째는 원래 에폭시 반응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아민 말단 PEI의 NH2가 에폭시와 이제 경합하는 그런 반응이 되겠고 두 번째는 그 에폭시 수지와 저희가 처음 첨가한 3차 아민에 의해서 활성이 되고 활성이 된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화제와 반응을 해서 3차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두 가지 반응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그 시간대 전화율과 시간대 반응 속도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모델식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게 에폭시 3차 촉매에서 자가촉매 반응이 있습니다. 자가촉매 반응은 요식과 요식으로 주로 대변되는데 여기서 알파는 전화율이 되겠고 DTD 알파는 아까 보한 반응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N과 N은 반응 차수가 되고 그리고 K1, K2는 반응 상수가 됩니다.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피크가 두 개 나오기 때문에 이 모델식은 잘 맞지 않은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두 가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각각을 이 식을 반응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서 이제 시그마를 구해서 전체에 더하면 이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을 가지고 저희가 커브 피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쭉 보완 것들입니다. 그래서 M1, M2가 그 반응 차수는 M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매에 의한 것이고 M2도 충매에 의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M1, M2는 이제 앞에 충매에 의한 자가 충매 반응에서의 반응 차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N은 에폭시에서의 반응 차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온도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팅을 하면 앞선 그 시간 전화율과 시간 반응 속도 그래프를 하나로 이제 붙여가지고 전화율과 반응 속도를 데이터를 찍은 게 점선이 되겠고 그리고 앞선 모델을 지금 피팅을 해본 결과 잘 맞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뒤에 가면 140도 부분에서는 잘 맞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라인은 제가 모델식 피팅한 건데 앞선 데이터가 너무 촘촘해가지고 잘 안 보여서 잘 보입니다. 그래서 앞선 모델식도 잘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 계열화와 비트리피케이션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하였는데 계열화를 보기 위해서 레오메타를 이용해서 델타임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델타임과 그리고 비트리피케이션 타임 측정하기 위해서 DMA 실험을 하였는데 DMA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는 지금 논문이 한 두 개 정도밖에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도방 그대로 사용하는데 DMA에다가 DMA 샘플 컵에다가 브레스 매트를 깔고 그리고 에폭 수지를 넣어서 이제 여기서 위에서 이제 다이나믹하게 눌러주면서 또 모듈러스를 관찰하면 델타임과 비트리피션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그 DMA 실험 결과인데 보시면 이 모듈러스가 처음에 에폭 수지가 이제 경화가 되기 전에는 약간 이제 점도가 감소하다가 그리고 경화 시작되면 이제 점도가 약간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3차원 구조를 갖는 시점에서는 폭발적으로 이제 모듈러스 증가하기 때문에 그 점을 데이타임으로 이제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반응이 일어나면 경화가 되기 때문에 쭉 이렇게 모듈러스가 쭉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모듈러스가 증가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비트리피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ATPI OPHR과 OPHR은 120초 시스템에서 18.3mm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 사용됐던 RDS를 이용해서 이제 측정을 해봤는데 G'과 G2'에 만나는 점을 델타임으로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11.1 정도고 앞선 같이 18.3 정도가 거의 비슷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쭉 반복해서 100도에서 180도까지 쭉 실험을 해가지고 PTT 다이어그램을 쭉 그려봤습니다. PTT 다이어그램은 가지고 시간이나 온도에 따라서 에폭시나 또는 뭐 다른 열 경화성 수지가 어떤 변화를 가지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온도가 이제 증가할수록 이렇게 이건 델타임 커브, 비트리피션 커브인데 델타임이 쭉 증가할 수 있었고 비트리피션 타임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맥스를 가지다가 또 이렇게 미니멈을 가지다가 또 증가하는 이런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갖다가 이 커브를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TG 무한대를 또 구하고 TG 무한대라고 하면 그 수지가 가질 수 있는 TG를 이야기하면 대화율이 100%에서 TG를 이야기하면 192도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게일 TG는 약 62.2도 그리고 TG0는 경화 전에 TG가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 18.2도 정도 나왔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분자량 11,500 정도의 아밀터미네이트 폴리세마이드를 합성해서 에폭 수지와 에네미아 블렌딩하였습니다. DSC를 이용하여 키네틱스 분석한 결과 반응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두 개의 피가 나타났으며 기존의 모델식과는 달리 새로운 모델식을 적용한 결과 새 모델식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첨가된 충격에 의한 활성화와 더불어 아민 터미네이트 폴리세마이드의 단계의 존재는 아민기에 의한 촉매 활성화 두 단계의 촉매 반응에 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갤레이션과 비트리피션 특성을 생각해서 TTT 커브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TTT 커브를 만드는 이유는 저희 재료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탄소성 PP용으로 이제 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록에는 없지만은 PI를 첨가했을 때 프랙션 터프니스나 모듈러스 등등이 형성된 값을 나타냈고 기존 탄산 공체 CTBM과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